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오던 아들이 뚱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고 있었기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영훈아, 아침에 진이 만나러 간다고 신나서 나가더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오늘 진이 만났는데 진이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이상한 말이라니 무슨 말을 했는데 그래? 순간 말을 멈춘 채 아들이 제 눈치만 보고 있었기에 제가 궁금한 듯 아들에게 다시 묻고 있었는데요. 잠시 거실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던 아들이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은 진이네 집에서 좀 불만이 있나 보더라고. 진이네 집에서 불만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인 진이가 만난 지 2년이 넘어가면서 진이네 집안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양가 집안에 인사를 한 뒤 상견례까지 끝낸 상황이었고요. 상견례를 하는 내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끝났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날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듯해 보였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기에 제가 다시 아들에게 물었어요. 진이네 집안에서 불만이 있다니 대체 뭔 말이냐니까? 상견례 때도 아무 말 없었는데 갑자기 불만이 있을 게 뭐가 있어? 저기 그게 진이네 부모님이 집 문제를 문제 삼았다고 하더라고. 뭐? 집 문제라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말 그대로야. 진이 사촌 언니도 곧 결혼을 한다는데 그 사촌 언니는 예비 신랑이 집을 해온다고 했다나 봐. 그것도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로 말이야. 그 소리 듣고 예비 장모님이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대. 아니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날 게 뭐가 있어.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건데.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제 반응을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한테도 집 한 채 해오라는 거야? 딱 집어서 말을 한 건 아닌데 그런 뜻인 것 같아.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상견례 때는 간소하게 하자고 해놓고 그렇게 말을 뒤집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들이 좀 그렇네.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기에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는데요.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힘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우선은 얘기만 나온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내 생각도 변함없으니까 내가 잘 설득해 볼게. 네가 설득을 하던 말던 조금 실망스럽다. 상견례 때는 하하호 웃으며 양가 집안에서 도움을 안 주는 게 당연하다고 해놓고는 무슨 호떡도 아니고 말을 그렇게 뒤집을 수가 있어. 제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미안한 듯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 그냥 혼자만 알고 있을 걸 괜히 엄마한테 말한 것 같네. 그니까 그냥 모른 척해. 알았지? 이미 알게 된 걸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지니네 가족들한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제가 다시 한번 불만스레 말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불쾌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상견 옛날 주고받았던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진이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거든요. 제가 영훈이랑 진이한테 들어보니 결혼 준비를 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자식들을 참 잘 키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둘 다 똑똑해서 알아서 잘할 겁니다. 그렇죠. 보면 볼수록 뿌듯하네요. 저희는 그냥 잘 살라고 응원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라며 진이 엄마가 호들갑스럽게 웃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호떡 뒤집듯 말을 뒤집는 모습이 가식적으로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기분이 좀 그런 거 있지? 기분이 그렇다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이게 큰일이라면 큰일이고 별일 아니라면 별일 아니긴 한데 영 기분이 그렇네. 무슨 일인데 그래? 아까 영훈이가 진이를 만나고 온 모양인데 진이네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지 뭐야. 이상한 소리라니 무슨 소리를 했다는데? 제가 자세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의 얼굴에는 이미 먹구름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영훈이는 지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답답하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빨리 말해봐. 사실은 진이 엄마가 영훈이한테 집 한 채 마련해 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지 뭐야. 뭐? 집을? 상견례 때 둘이 모은 돈으로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영훈이는 어떻게 하겠다는데? 뭘 어떻게 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설득하겠다고 하고 있지. 돈을 조금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집을 한 채 해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 그렇게 안 봤는데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구만.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혀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문 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요구였기에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도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은 모양으로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아들이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제가 아들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그때 그 집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 거야? 그게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진이네 엄마가 막무가내로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대출이라도 받겠다고 했는데 대출은 절대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더라고. 난 진이랑 꼭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쯤 진이네 엄마가 어찌나 난리를 쳐댄 것인지 아들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이네 가족들에게 실망만 가득할 뿐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아들이 잔뜩 술에 취한 채 들어와서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진이가 집 못 해오면 나랑 결혼 못 하겠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 그런 미친 집구석이 다 있어? 그럼 너도 못 하겠다고 하면 되지. 네가 뭐가 아쉬워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어. 순간 부하가 치밀어 올랐기에 제가 아들에게 버럭했는데요. 나도 헤어지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는데 도저히 못 헤어지겠어.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네가 뭐가 아쉽다고 그러고 있어. 맘 독하게 먹고 헤어지면 그만인걸. 나도 노력은 해봤는데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어. 진이도 나랑 헤어지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란 말이야. 너랑 헤어지기 싫으면 지 부모를 설득하던지 해야지. 왜 너만 자꾸 그 난리를 피우고 있느냐 그 말이야. 아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하가 치밀어 올랐기에 제가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듣고만 있던 남편이 급히 중재에 나섰어요. 지금 두 사람 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영훈이 너는 우선 방에 들어가서 자라. 술 깬 뒤에 다시 얘기하자. 남편이 아들을 억지로 끌다시피 방으로 들여보내고 있었는데요.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모자라도 보통 모자란 게 아니야. 어디서 저런 모질이가 나왔는지 몰라. 당신도 그만 좀 해. 영훈이 심정도 이해를 해줘야지. 그래도 2년 넘게 만났는데 지금 영훈이 속이 속이겠어? 그니까 당신도 그만 좀 해. 속은 뭔 놈의 속이야. 그냥 딱 봐도 정신 나간 집구석이 확실하구만. 아니 집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닌 거 뻔히 알면서 하루아침에 집을 해오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부하가 치밀어 올라 제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남편이 그런 저를 뜯어말리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큰 결심을 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화만 내지 말고
내 말 좀 잘 들어봐. 자식이라고 영혼이 하나인데 그냥 집 해줍시다. 뭐? 진짜 집을 해주자는 말이야? 어차피 나중에 영혼이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 있잖아. 그걸로 그냥 해줍시다. 그 돈은 한참 나중에 주기로 했던 거잖아. 저렇게 좋다고 난린데 헤어지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우리한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그냥 주고 말자고. 난 꼭 그래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요즘은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일찍 돈을 줄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괜히 먼저 돈 줬다가 나중에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다 뭐다 복잡해진다고 하던데. 제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지만 남편의 생각은 이미 확고한 것인지 몇 번이나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일찍 아들을 앉혀놓고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이 돈은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돈이야. 니들 결혼하고 나서 한참 있다 줄까 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미리 주는 거니까 이 돈 가지고 집 알아보던지 해. 진짜 이 돈으로 집 알아봐도 되는 거야? 근데 집 명의는 무조건 네 명의로 해야 한다. 진이가 돈을 보태는 것도 아닌데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야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복잡하지 않고 말이야.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내 명의로 할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들이 활짝 웃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집구석과 사돈을 맺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든 채 더 이상 상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결정을 한 부분이었기에 더 이상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제가 몰래 엿듣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번에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모습에 그동안 참고 참았던 제 인내심이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아들 방문을 세게 박차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이 양심 있어야지. 뭐 공동명의? 너 이 결혼하지 마. 우린 절대 허락 못하니까 결혼하려면 돈 다시 돌려주고 너 혼자 나가서 결혼해. 제 말에 아들이 혼비백산한 채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그 부분은 나도 확실하게 할 거니까. 아니 도대체가 그 집안은 양심을 팔아먹었다니? 엄마 미안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분명히 말하는데 집 공동명의 하기만 해봐. 우리도 더 이상 못 참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사실 나도 미치겠는데 그 진이네 사촌 언니 때문에 계속 문제인가 봐. 그 사촌 언니는 10원 한 푼도 안 보탰는데 집을 공동명의로 해주겠다고 했다나 봐. 아니 그놈의 집구석은 따라쟁이 병이라도 걸렸다니. 그럼 사촌 언니가 죽는다고 하면 따라 죽겠네. 진짜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했던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들이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기에 속이 쓰리다 못해 분한 마음만 가득해졌습니다. 결국 그 부분으로 인해 그날 남편까지 목소리를 높였고 아들이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세게 반응을 하자 진인의 엄마라는 사람도 더 이상은 공동명의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주말 진이를 만나러 갔던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서던 아들 뒤에 진이가 뻘쭘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던지라 그런 진이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진이 왔니? 어서 오렴.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도 잘 지냈지? 온다고 연락이라도 했으면 음식이라도 준비했을 텐데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제가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엄마 괜찮아. 우리 점심 늦게 먹어서 배 안 고파. 진이가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
아들이 진이 편을 들어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꼴보기 싫을 정도였는데요. 이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채 제가 억지 웃음까지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잘 왔다. 차라도 한 잔 줄까? 네, 저는 커피 마시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있으렴. 제가 커피를 내리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남편이 제 뒤를 따라 들어오며 제게 말했어요. 내가 커피 내릴 테니까 당신은 가서 앉아 있어. 괜찮아. 내가 하면 돼. 글쎄 내가 한다니까. 아니야.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가서 앉아 있어. 제가 남편을 밀치고 커피를 내려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커피를 내려놓자마자 진이가 커피를 낚아채듯 들고는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뻔뻔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진이에게 묻고 말았어요. 진이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영훈이가 집을 마련하기로 했잖니?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영훈이가 집을 마련할 예정이니까 넌 혼수를 채워야 하는 게 맞는 거잖니? 네? 혼수요? 그렇지. 원래가 그런 거잖니. 남자가 집을 해오면 여자가 그 집에 혼수를 채워야 하는 게 이치잖니? 그 어느 때보다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갑작스런 제 물음에 진이가 당황한 듯 눈동자를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진이를 보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을 했습니다. 알아서 잘 해오길 바라마. 진이 어머님이 이런 쪽으로 워낙 밝으신 것 같으니까 알아서 잘 해오겠지 뭐. 제가 약간은 비꼬듯 말을 하고 있었기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당황한 남편이 헛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진이가 돌아갔는데요. 남편이 제게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저기, 진이가 혼수를 준비해 올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 상견례 때 했던 말도 그냥 바꿔버리는 사람들인데 과연 신혼집에 살림을 채울까 싶어서 말이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연히 혼수를 해와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혼수 해오나 안 해오나 지켜볼 거야. 생각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고 싶은데 꾹 참고 있는 거야.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그동안 진인의 집안 사람들에게 당한 것이 있었던지라 저도 모르게 입까지 악문 채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진이를 데려다주고 들어오자마자 단호한 목소리로 제가 말을 꺼냈어요. 너 잘 들어. 난 무슨 일 있어도 혼수 받아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 정도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 너도 알고 있겠지? 알았어. 나도 챙길게.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진이가 신혼집에 들어올 것들 사러 가자고 했어. 아들이 워낙 큰 소리를 치고 있었기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일은 아들이 주방용품 등을 산다며 신나서 진이를 만나러 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선 지 1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오늘 신혼집에서 쓸 물건들 사러 간다면서 왜 그냥 들어와? 남편과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아들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 못하겠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웬만하면 다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아들이 씩씩거리며 방방 뛰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대체 뭔 일인데 그래? 사실 말이야. 엄마 아버지가 집 살 때 보태라고 돈 줬었잖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모든 걸 그 사촌 언니랑 비교하면서 불만이라고 하더라고. 왜? 그 돈이 적대? 그 돈이랑 내가 모아놓은 돈이랑 해도 대출은 조금 받아야 하잖아. 근데 진이 어머니가 말하길 진이네 사촌 언니는 대출 하나도 없이 집을 샀다고 하는데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냐면서 막 나무라더라고. 그래서 결혼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장모님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거든. 그랬더니 도끼눈을 뜨고는 나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라고.
그때 그냥 끝내버렸어야 했는데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내가 미쳤지 미쳤어. 아니 뭐 그런 집구석이 다 있어. 제 입에서 그 말이 뚝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문제는 그 사건이 그저 세 발의 피일 뿐 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했다네요. 진이 엄마가 어찌나 닥달을 해대던지 아들이 진이에게 물었답니다. 진이야, 비록 대출을 조금 받긴 하지만 내가 집을 마련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넌 돈을 얼마나 모아놓은 거야? 이제 결혼 앞두고 있으니까 슬슬 얘기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 돈을 왜 영훈 씨가 관심 있어 하는 거야?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결혼 앞두고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결혼 전에 모은 돈이면 내 돈인 건데 왜 영훈 씨가 그거에 관심을 갖느냔 말이야.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그럼 내가 모은 돈도 너한테 말할 필요 없겠네. 거기다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는 돈도 받을 필요 없고 말이야. 결혼을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야? 진이의 말에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던 나머지 아들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물었다는데요. 영훈 씨, 그런 거 가지고 왜 화내고 그래? 영훈 씨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냉정? 내가 냉정하다고? 그렇잖아. 사람이 얼마나 냉정하면 결혼할 여자 돈이나 캐묻고 있느냐 그 말이야. 우리 사촌 언니 보니까 형부는 그동안 언니가 모아놓은 돈도 다 친정 부모님께 드리고 오라고 했다던데 영훈 씨는 진짜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이 가경이었다는데요. 진이가 마치 가스라이팅을 하듯 아들을 몰아붙였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던 중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데요. 신혼집에서 사용할 주방용품들을 사러 가자며 진이가 아들을 데리고 생활용품 판매하는 매장으로 갔답니다. 매장으로 들어간 아들이 놀란 채 진이에게 물었다네요. 진이야, 여긴 왜 온 거야? 왜 오긴 왜 왔겠어. 접시도 사야 하고 수저도 사야 하고 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거 사러 왔지. 그럼 진짜로 여기서 혼수용품들을 사겠다는 거야? 여기 다 있어 매장에서? 영훈 씨가 잘 모르나 본데 여기가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좋아. 이거 봐봐. 여기 로봇 청소기도 있다니까. 라며 진이가 잔뜩 신이 난 표정으로 말을 하더랍니다. 그 모습에 아들이 다시 한번 놀란 채 물었고요. 그럼 진짜로 혼수를 여기서 하겠다 그 말인 거야? 응. 영훈 씨는 아내를 아주 잘 만난 줄 알아. 생각해봐. 세상에 이렇게 알뜰한 신부가 어딨겠어? 라는 말까지 했다네요. 그 말에 말문이 턱 하고 막힌 아들이 숨을 고른 뒤 다시 물었답니다. 그럼 전자제품이랑 가구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데? 전자제품이랑 가구? 그것도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부모님이 쓰던 거 그거 그냥 가져다 쓰라고 하시더라고. 뭐? 부모님이 쓰시던 걸 가져다 쓰라고 했다고? 그럼 니네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부모님 내 거는 이번 기회에 내가 새 걸로 싹 다 바꿔줄 생각이야. 생각해봐. 이제 결혼하면 다른 집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니네 부모님도 이 사실에 동의하신 거야?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얼마나 좋아하고 계신데. 혹시 말이야, 니네 사촌언니란 사람도 그렇게 혼수를 준비한 거야? 순간 너무나 궁금했던 나머지 아들이 물어봤다는데요. 아니, 사촌언니는 다 백화점에서 골랐지.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막 투덜거리더라고. 그 얘기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싶어서 나는 저렴하게 혼수를 준비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어때? 나 완전 알뜰한 신부감이지. 진이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말을 했다네요. 그 말을 듣고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아들이 진이에게 쏘아 붙였답니다. 내가 그동안은 다 이해하려고 했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는 집을 해오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만 뭐가 어쩌고 어째? 혼수를 다이소에서 사겠다고? 거기다 너네 부모님네 전자제품을 가져오고?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무슨 봉이야? 난 정 떨어져서 더 이상 네 얼굴 못 보겠으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냥 끝내자. 징글징글 맞아서 너랑 결혼 못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파혼을 하자니. 농담이지?
농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동안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던 것 같다. 오늘 다이스로 데려와줘서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정신을 차렸거든. 영은 씨, 왜 그래?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했잖아. 얼마 전까지는 그랬는데 여기 딱 들어서던 순간 조상신이 내 귓방망이를 후려친 기분이야.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 진짜 고맙다. 지옥에서 구해줘서. 라며 아들이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목에 핏대까지 세운 채 열변을 토해내던 아들이 우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살다 살다 부모님이 쓰던 살림살이를 혼수로 가져오겠다는 넉나간 여자는 처음 봤다니까. 내가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었지. 잘 생각했어. 이번 기회에 전화번호 다 차단하고 절대 만나지도 마. 제가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들을 찾아다녔는데요. 어느 날은 집까지 쫓아와서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눈물까지 흘리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혼수해오겠다는 거 그거 다 농담이었어요. 근데 영훈 씨가 단단히 오해를 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네가 부모가 쓰던 걸로 혼수를 해오던 말던 우리는 관심도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자꾸 시끄럽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제가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게 말을 했지만 진이가 문 앞에서 울며 불며 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버렸어요. 저런 인간들은 한번 호되게 혼나봐야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시끄럽게 하고 있어. 그 뒤 진이가 눈물을 훔치며 돌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들이 그런 집구석과 결혼을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문득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